청와대 발 속보 현장 다녀왔습니다. 그 사이에 전문가 세 분 제 왼쪽과 오른쪽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병헌 수석의 입장 발표를 짧게 들어봤는데 의미심장한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길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대통령님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이지만 정무수석으로서 대통령님을 보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다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누를 끼치게 되어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 과거 비서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e스포츠와 게임 산업을 지원 육성하는데 사심 없는 노력을 해왔을 뿐 그 어떤 불법 행위에도 관여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애초에 이종훈 박사님, 네. 사의 표명 안 할 것 같았거든요. 결국 결단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라는 걸 의미를 하겠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검찰 소환이 빠르면 내주 중에 이루어질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검찰 소환 이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검찰 수사를 받으러 가는 마당에 사실은 그 현직을 유지하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이제 전례를 보더라도 보통 이제 이 소환 조사에 앞서서는 특히 참고인도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이 대통령에게도 그렇고 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을 이제 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좀 내렸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청와대가 큰 타격은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으나 이게 앞으로 검찰 소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이게 좀 이 청와대에 진도 한 3 내지 4 정도의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사안이기도 하죠. 네. 예, 김성환 평론가님, 저는 귀에 쏙 들어온 얘기가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는 과거 비서진들의 일탈 행위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검찰 조사에서 뭐라고 얘기할지 좀 추측이 되는 것 같아요. 몇 가지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결백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둘째로는 청와대로 불똥이 최대한 튀는 것을 방지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숨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여기서 만약에 미리 본인이 인정을 해버리면 검찰 조사 받을 때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검찰 조사에 대비하는 차원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좀 해석하고 싶은데요. 근데 저는 이번 사안들을 바라보면서 일단은 롯데홈쇼핑에서 그 비서관이냐 보좌관들이 받았다고 3명이 받아서 한 1억 1,000만 원 가졌다고 하는 거 그거 외에 e스포츠협회에서 이 과거 보좌관들이나 비서관 인턴 월급까지 사실은 챙겨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스포츠 그러니까 회장으로서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좀 이거는 어떻게 빠져나가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협회 사유와 의혹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완전히 결백함을 주장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 변호사님, 전병헌 수석, 이제 전 수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본인이 계속 억울함을 토로할 때 이틀 전인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까지 본인 비유를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검찰청에 소환을 하면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만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그 선을 딱 껐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두렁 시계 얘기가 뭡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박연차 회장이 고가의 시계를 선물로 줬었는데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권양숙 여사께서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얘기를 검찰이나 이 국정원 측에서 쓱 흘렸지 않습니까? 한마디 그와 같은 것처럼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딸이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롯데 기프트 카드를 받아서 썼다라는 그런 것이 구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해서 자기에게 망신을 주겠다라고 한다는 그런 의도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이 있던 형사 사건이 아니고 정치 사건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도 약간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의 칼날이 구체적인 혐의를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본인이 오늘 그 정치적 책임 차원에서 본인이 그 옷을 정무수석의 옷을 벗었는데 과연 그 칼날이 형사적 책임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 발언을 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정무수석이기도 하지만 거의 정무장관급의 정치 경력을 가진 인물이거든요. 삼선 의원이시죠? 예, 예. 자, 그런데 왜 이런 굳이 그 논두렁 시계를 끌어들였을까를 좀 제가 추정을 좀 해보면 본인이 약간 유탄을 맞았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본인 사안은 그렇게 큰 사안이 아닌데 지금 뭐 워낙 이 적폐청산 관련한 수사와 관련해서 정치보복 지금 논란도 좀 있고 야권 쪽에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예. 결국 나를 지금 약간의 희생양으로 좀 삼는 거 아닌가 권력 핵심에서 사실은 이제 이 전병헌 전 수석도 상당한 그 핵심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맞으나 사실 뭐 냉정하게 따지자면 친노 친문 그 핵심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치적으로 알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좀 던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내용은 말씀하셨으니까요. 저는 이 점은 꼭 얘기하고 싶은데요. 비유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병헌 수석이요. 이 여권 인사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상황과 자기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논두렁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부적절한 비유였다라는 지적이나 비판들을 받을 만한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최 변호사님 어쨌든 이제 본인께서는 사심 없이 노력했다, 뭐 비서들의 일탈 행위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검찰에서는 상당한 칼을 겨누고 있는 모양새인데 혐의 입증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과거 보좌진이라고 해서 현재 보좌진도 아니고 나는 여기에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제3자 뇌물 공여죄입니다. 즉 수수죄입니다. 한마디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본인이 아니고 본인이 있는 협회의 돈을 받았고 또 그 돈을 뒤치기로 해서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해서 횡령죄까지도 묻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그것 이외에도 이와 같은 그 롯데 홈쇼핑의 재승인과 관련해서 예. 그 전후로 해서 또 한 250만 원 정도의 향을 받았다는 것으로 또 다른 지금 그 뇌물죄의 혐의를 예. 받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정말 현직 어떤 그 프리미엄에서 벗어나서 전직 알겠습니다. 지금 인상 상태에서 과연 어떤 그 검찰의 칼날을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오늘도 굵직한 이슈들 숨가쁘게 달려와 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무총리 주재 긴급 관계장관회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수능시험 연기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능 시행을 위한 후속 대책을 긴급히 마련하였습니다. 2018학년도 수능 시행 연기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험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출제 문항 보완을 위해 수능 출제위원과 인쇄요원의 합숙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경찰청의 협조를 통해 문답지 보관소의 상시 근무 인원을 증원하고 주변 순찰 역시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기존 시험장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대체 시험장을 긴급히 마련하여 수험생의 배치와 수송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피해 지역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험장 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 점검 및 긴급 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포항에 지진이 발생한 즉시 대학정책실장을 급파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토록 하였으며 교육부, 시도교육청, 민간 전문가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기존 시험장 및 대체 시험장에 대한 종합 안전 점검과 긴급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의 수능 시험장을 포함한 초중 고등학교에 대한 자체 안전 점검을 별도로 실시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피해 지역 수험생의 학사 관리, 심리 안정 지원 및 수업 준비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포항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해 휴업을 결정하였으며 안전점검을 거쳐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심리적 치유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포항 지역의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파견하여 치료를 지원하고 접근성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전화 상담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고3 학생에 대해서는 포항 내 안전구역 및 인근 지역의 유유교실, 공공도서관, 평생학습관을 물론 학원, 독서실 등을 무료로 학습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재수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입시학원, 기숙형 학원에 대해서도 학원연합회를 통해 수능 연기에 따라 학원을 연장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셋째, 수능 연기에 따라 대입 전형 일정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주말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대학별 논술, 면접 등 수시 모집 일정을 일주일씩 연기하고 수능 시험 이후 이의 신청, 정답 확정 등 일정 또한 일주일씩 수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점 기간은 현재 19일에서 18일로 단축하여 12월 12일까지 학생들에게 성적을 통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시 일정도 일주일 수년하되 추가 모집 일정을 조정하여 대학의 입학 및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 등과 협의하여 수능 시험에 응시한 군인, 수영자들이 연기된 시험에 문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부는 앞으로 남은 일주일간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수능 시험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학생들이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미리 본인이 인정을 해버리면 검찰 수사 받을 때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차원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좀 해석하고 싶은데요. 예. 근데 저는 이번 사안들을 바라보면서 일단은 롯데홈쇼핑에서 그 비서관이나 보좌관들이 받았다고, 3명이 받아서 한 1억 1,000만 원 가졌다고 하는 거, 그거 외에 e스포츠협회에서 이 과거 보좌관들이나 비서관, 인턴 월급까지 사실은 챙겨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스포츠 그러니까 회장으로서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좀 이거는 어떻게 빠져나가긴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뭐 협회 사유와 의혹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완전히 결백함을 주장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 변호사님, 전병헌 수석, 이제 전 수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본인이 계속 억울함을 토로할 때 이틀 전인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까지 본인 비유를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e스포츠와 게임 산업을 지원 육성하는데 사심 없는 노력을 해왔을 뿐 그 어떤 불법 행위에도 관여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애초에 이종훈 박사님, 네. 사의 표명 안 할 것 같았거든요. 결국 결단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라는 걸 의미를 하겠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검찰 소환이 빠르면 내주 중에 이루어질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검찰 소환 이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검찰 수사를 받으러 가는 마당에 사실은 그 현직을 유지하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이제 전례를 보더라도 보통 이제 이 소환 조사에 앞서서는 특히 참고인도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그 직을 유지할 때까지만 해도 검찰청에 소환을 하면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만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그 선을 딱 껐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두렁 시계 얘기가 뭡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박연차 회장이 그 고가의 시계를 선물로 줬었는데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권양숙 여사께서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얘기를 검찰이나 이 국정원 측에서 쓱 흘렸지 않습니까? 예. 한마디 그와 같은 것처럼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딸이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롯데 기프트 카드를 받아서 썼다라는 그런 것이 구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해서 자기에게 망신을 주겠다라고 한다는 그런 의도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이 있던 형사 사건이 아니고 정치 사건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도 약간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의 칼날이 구체적인 혐의를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오늘 정치적 책임 차원에서 하는 것이 이 대통령에게도 그렇고 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을 이제 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좀 내렸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청와대가 큰 타격은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으나 이게 앞으로 검찰 소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이게 좀 이 청와대에 진도 한 3 내지 4 정도의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사안이기도 하죠. 네. 예, 김성환 평론가님, 저는 귀에 쏙 들어온 얘기가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는 과거 비서진들의 일탈 행위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검찰 조사에서 뭐라고 얘기할지 좀 추측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몇 가지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결백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둘째로는 청와대로 불똥이 최대한 튀는 것을 방지해보겠다고 하는 뭐 그런 의도도 숨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여기서 청와대발 속보 현장 다녀왔습니다. 그 사이에 전문가 세 분 제 왼쪽과 오른쪽에 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병헌 수석의 입장 발표를 짧게 들어봤는데 의미심장한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길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대통령님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이지만 정무수석으로서 대통령님을 보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다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누를 끼치게 되어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 과거 비서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